사춘기 남자아이에게 이성 친구가 있어요. 잦은 다툼이 있어요. 그렇게 다투면은 아마 더 어둡고 엄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올리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중1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로 정말 많은 고민이 있고 힘이 들지만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보며 거리를 두고 웃어보려 노력해보려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전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심리적인 안전거리를 잘 지키면서 또 그 사이에 가끔 만났을 때는 함께 웃는 일을 좀 만들어 보는 거 너무 중요한데 노력해 주신다니 저도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춘기 남자아이에게 이성 친구가 있어요. 스스로도 여자친구가 밝고 자기 자신을 웃게 해줘서 좋다고 하는데 제 아이가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 만나는 횟수도 적고 잦은 다툼이 있어요. 아이쿠, 어떡해요. 아우, 우리 아들이 속상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다투면은 아마 더 어둡고 엄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데 이성 교제하는 건 스스로의 몫이니 물어보지 말고 기다려 주는 것이 답일까요? 운동하는 아이라 하루가 지치고 힘든데 감정 기복 많은 사춘기에 이성 교제까지 하려니 스스로도 많이 힘들 거란 생각에 엄마로서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네요.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말씀 잘 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특히 중학생 아이들의 이성 교제가 시작이 되면은 부모님은 사실은 우리가 왜 인간의 발달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발달에서 본다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설레고 두근대고 또 그 사람한테 좋은 관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잖아요. 막 선물 주려고 온갖 선물을 다 검색을 해보고 또 그 선물 포장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정말.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분명히 좀 더 친밀함이 요구되는 관계, 이성 관계는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일수록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에 이제 부모님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은요, 저는 좀 반가웠던 점이 여자친구가 밝아서 나를 웃게 해준다라고 우리 아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일단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엄마 나 이성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걔는 정말 밝아요. 그리고 나를 웃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라고 했잖아요. 자, 여자친구가 생긴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엄마는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우호적인 느낌이 먼저 드세요? 약간 적대적인 느낌이 먼저 드세요? 전 많은 경우에 아들 가지신 부모님이 여자친구를 이상하게 조금 적대적으로 본다라는 느낌을 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아들은 나한테 더 이상 이성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죠, 당연히. 어떤 아이를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 우리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좀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들이 말했잖아요. 밝고 나를 웃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너무 고마운 일이다. 너가 이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되게 좋은 신호잖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발달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건 사실은 참 살아보니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야. 솔직히 조금 엄마 마음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있지만 너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친구니 엄마도 되게 마음이 기뻐. 네. 이렇게 좀 엄마가 아이의 이성 교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성 간의 관계라는 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근데 정말로 많은 경우들, 걱정하시는 경우들처럼 이성 친구를 사귀었는데 두 아이가 행동들이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라 마라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말해봤자 먹혀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대화를 해줘야 되냐면, 좋은 이성 친구라는 건 그냥 이성으로서의 매력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영향을 주고받아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싶어집니다. 이런 관계인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되게 좋게 좋은 관계의 친구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 요즘에 그 청소년 아이들의 이 사귀는 패턴이 있어요. 계속 SNS로 주고받아야 되고, 내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상대가 빨리 답변을 안 해주면 괜히 오해가 생기거나 쉽게 삐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처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한테, 게다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내가 SNS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라든지, SNS로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미리 알려준다라든지, 어쨌든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아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는 의외로 아이들이 잘 모른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요. 제가 이런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던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 원칙이 있어요. 자, 원칙은 첫 번째, 무조건 저는 이 아이 편을 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상대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속상해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편들어서 속상해 죽겠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너를, 이렇게 마음도 예쁘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인 너를, 어떻게 그 아이가 너를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가 있니? 내가 걔 만나갖고 이렇게 막 흔들어주고 싶어.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표현해요. 네. 더 이상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화에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그 아이를 막연하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를 속상하게 한 건에 대해서만 내가 속상함을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너 왜 우리 이렇게 좋은 이 소중한 우리 아이를 왜 속상하게 만들었어? 라고 흔들어주고 싶다고 했지, 뭐 걔가 나쁜 애라는 둥, 뭐 이렇게 헤어지려는 둥,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좋아하지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생겨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아이한테 야, 그런 애랑 사귀지 마, 이런 대화는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편이 되어주고요,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속상한 마음을 제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신호를 전해주는 그 정도의 대화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들이 쌤, 걔가요 저한테 사과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어 있음을 또 저한테 알려줘요. 물론 제가 야, 이럴 땐 한번 이런 방법도 있어.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요,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은 뭔가를 가르침을 받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잖아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제가 경험적으로 혹은 뭐 소설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잖아요, 커플들의 이야기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사례를 들려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사귀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답변을 빨리 안 했어. 그래갖고 혹시 이 아이가 그 시간대에 뭔가 또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의심을 했어. 혹은 또 다른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대더라. 이런 거를 이렇게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나면은 이 갈등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단다. 이런 사례들을 계속 좀 들려주는 것도 전 좀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운동하는 아이라 하루가 지치고 힘든데요, 감정 기복 당연히 많잖아요, 사춘기에. 근데 이성교제 부분은 우리가 건강한 이성교제에 대한 틀은 가끔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성교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고는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야, 너가 만일에 여자친구 사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 이런 거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좀 잘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두시고요. 이렇게 여자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속상하지 힘들지, 엄마가 너를 힘을 주고 싶은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없네, 어떡하니, 엄마도 되게 안타까워, 라고 해서 그 안전한 선을 좀 지켜주면서 엄마가, 아빠가 너의 편이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언제든지 힘든 게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는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아이를 잘 지켜보고, 우리 아이가 이 갈등을 또 잘 경험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약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고 네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주 건강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마음이 힘든 것도 그쵸. 되게 쓰지만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 경험이 좋은 약이 될 수 있게끔 믿어주고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